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이 무게 1톤 이상의 실용급 위성 발사가 가능한 7대 우주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번 6월 21일 누리호 우주 발사체의 2차 시험 발사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성공함으로써 세계에서 6개 국가만이 성공한 이 시도를 우리 한국이 7번째로 성공시킨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국의 힘에 의존해야 했던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동향까지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탐지해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리호 발사체의 성공으로 우리는 앞으로 4개 큐브 위성을 저궤도에 올릴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오는 6월 26일부터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정황을 감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발사를 통해 사거리 5,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인 ICBM의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것 외에도 우주 궤도에 더 뛰어난 위성을 개발해 육해공 군사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미래 전장은 우주 전쟁의 형태로 확대될 것이 분명한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우리의 성과는 앞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시험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군사력을 높여줄 수 있으며, 지난번 1차 시험 때와 달리 우리가 2차 시험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북한이 누리호 발사 성공을 명분으로 삼아 7차 핵실험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일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SLV-2로도 불리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KSLV 계획에 따라 2022년 개발 완료 예정인 로켓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 위성 발사용 로켓입니다. 누리호는 제작부터 시험, 발사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실용 위성급 우주 발사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번 누리호의 1차 실험 발사 때는 거의 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과정에서 한 가지 목표를 이루지 못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차 시험 발사 때 누리호는 위성 모사체를 고도 700km에 초속 7.5km의 속도로 우주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지난 1차 시험 때 누리호는 1단 분리 및 페어링 분리, 2단 분리까지 정상으로 진행했지만 7톤급 3단 엔진이 목표로 했던 521초 동안에 연소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3단 엔진이 521초보다 46초 미치지 못하는 475초 만에 연소가 끝나버리자 당시 분리된 위성 모사체는 목표로 했던 초속 7.5km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지 못하고 초속 6.8km 속도에 그쳤기 때문에 궤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약 45분 만에 호주 남부 해상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얻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리호가 이제까지와 달리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발사체였다는 것이 신의 한 수로 작용했는데요. 누리호의 1차 시험 발사를 통해 확보된 총 2,600개 이상의 원격 자료 전송 장치의 데이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3단 엔진이 끝까지 연소하지 못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1차 시험 발사 때 누리호의 헬륨 탱크에 가해지는 액체 산소의 부력이 비행 중 진동과 부력에 의해 상승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부 고정 장치가 어긋나 버렸고 헬륨 탱크가 비행 중 이탈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누리호 발사체를 다시 분해해 자세히 살펴보고 지상에서 재현을 통해 분석한 실패 원인이 타당한지 확인했는데요. 역시나 극저온의 헬륨 탱크가 액체 질소 안에서 이탈하는 상황을 재구성해봤더니 아주 낮은 부력에서도 이탈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항우연의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장착된 헬륨 탱크 고정 장치를 설계할 때 지상에서의 부력은 고려했지만 실제 비행할 땐 최대 4.3G의 가속도가 발생했다며, 지상 상황의 부력만 고려하다 보니 최대 가속도인 4.3G에서의 부력을 고려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이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맨홀 덮개를 더 두껍게 만들어 보강하고 헬륨 탱크의 하부 지지부 고정 장치를 더욱 튼튼하게 설계하는 등 2차 시험 발사에 쓰일 누리호를 이미 4월에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6월 22일 오후 4시 실시된 누리호의 2차 시험 발사에서는 너무도 무난하게 1단 분리 및 페어링 분리, 2단 분리와 3단 분리까지 발사 과정이 잘 진행되었는데요. 지난번 실패했던 7톤급 3단 엔진도 목표로 했던 총 521초 동안 끝까지 연소된 결과 성능 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해 700km 고도에서 초속 7.5km의 속도로 돌며 궤도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톤 이상의 인공위성을 우주에 띄운 7번째 우주 강국이 되었으며,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도발을 우리 스스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누리호의 6차 발사는 물론
누리호의 후속 차세대 발사체인 KSLV-3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다음 2023년 1월 3차 발사부터는 드디어 페일로드에 실용 위성을 싣고 쏘게 되는데요. 그러나 당장 이번 2차 시험 발사 때 궤도에 오를 큐브 위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르면 26일부터 북한의 7차 핵실험 정황이나 추가 미사일 도발 정황을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누리호 2차 발사체에는 성능 검증 위성인 PV셋 외에도 4개의 큐브 위성이 사출됩니다. 그중 가장 먼저 사출되는 것은 23일에 사출될 예정인 스텝큐브 랩2 큐브 위성인데요. 조선대에서 개발한 스텝큐브 랩2 큐브 위성이 국내 최초로 전자광학 카메라 및 중적외선 카메라와 장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적외선 카메라와 장적외선 카메라를 동시에 탑재하는 위성은 세계 최초의 시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적외선과 장적외선 카메라는 서로 다른 파장을 확인해 보다 정확한 열 탐지가 가능한데요. 스텝큐브 랩2 큐브 위성을 개발한 조선대 관계자에 따르면 큐브 위성이 정상적으로 교신되고 작동한다면 사출된 이후 3일 정도 이후부터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열 온도 등을 탐지하는 만큼 원자력 발전 여부, 백두산 활동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텝큐브 랩2 큐브 위성으로 최근 크게 우려되고 있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정황 또한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스텝큐브 랩2 큐브 위성은 가로 220km, 세로 160km를 한 번에 탐지할 수 있는데 핵실험이 실제 진행될 경우 300m 영역까지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조선대 관계자 언급에 따르면 핵실험이 진행된다면 표면 온도가 300m 직경 이상은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조선대가 만들어낸 큐브 위성의 수명이 약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항공우주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위성은 카메라 촬영 등의 탐지 부분에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소형의 큐브 위성이 핵실험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소규모 예산만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대비용 큐브 위성을 다량으로 쏘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주 우주 국방 능력이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텝 큐브 랩2 큐브 위성이 우주 궤도에 오르자마자 중대한 첫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명분으로 삼아 연쇄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 북한이 폐쇄하겠다 했던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내에 3번 갱도가 복구된 것에 이어 최근 4번 갱도 일대에서도 복구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현재 복구되어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이며 4번 갱도 입구 하부에도 새로운 콘크리트 벽이 세워지는 동시에 주변의 건설 자재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물론 갱도 주변의 도로를 정비하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의 개발 요충지인 영변 핵단지에서도 5메가와트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으며 강선 핵단지와 평산 광산에서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IAEA의 분석에 따르면 3번 갱도에서는 한국을 겨냥한 전술 핵무기용 핵실험이 진행될 예정이고 4번 갱도에서는 수소폭탄 실험을 위한 핵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은 지난 2월 27일 그리고 3월 5일 연이어 ICBM을 발사하면서 이것은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 주장했지만 우리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ICBM 발사를 우주 활동으로 가장하려고 한다며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에서도 누리호 발사체를 시험 발사하면서 왜 우리는 정찰위성 개발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가라며 따지겠지만 이제껏 국제사회에 수없이 반복된 경고를 모조리 무시하고 핵무기 개발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북한과 우주 강국이 되기를 꿈꾸며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위성을 배치하려는 우리 한국의 입장은 크게 다르겠죠.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 상태라며 한미가 공조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리호 위성은 23일 사출할 예정인 스텝큐브 랩2 큐브 위성 외에도 이틀마다 추가로 3개 큐브 위성을 더 사출할 계획인데요. 서울대에서 만든 스너글라이트2 큐브 위성은 정밀 GPS 반송파 신호를 활용한 지구 대기 관측 GPS RO 데이터 수집이 목표입니다. 연세대에서 만든 미만 큐브 위성은 200m 해상도로 1000km 곱하기 1000km 영역 미세먼지 모니터링이 가능한데요. 카이스트에서 만든 랑데브 큐브 위성은 초분광 카메라를 활용한 지구 관측이 목적입니다. 이처럼 누리호의 발사 성공은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한국의 우주기술 개발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줄 예정인 만큼 2차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모든 관련 개발진, 연구진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